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챕터를 하나 넘어가서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마찰력에 대한 그 응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이 마찰력 문제를 제가 옛날에 정력학 파트에서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죠. 물론 지금 이 영상이 처음이시거나 그게 몇 번째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때 그 정력학 마찰력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개념이 조금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저 링크를 빨리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에 와주셨으면 좀 더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마찰력 문제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계산할 것이 조금 있는 것 뿐이지 뭐 사실 그 개념이나 뭐 아무리 꼬여봤자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마찰력 문제는 뭐 이것도 뭐 결국에는 포물선 문제와 같이 뭐 그렇게 뭐 꼬일 수 있는 것이 뭐 결국에 시간이나 뭐 속도나 이런 뭐 거리의 변화량 정도밖에 뭐 나타낼 그런 거밖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론 아직 문제를 시작 안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동력학이라는 게 FE11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동력학이라는 것들이 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너무 겁내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찰력 첫 번째 문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사실 이 마찰력 문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약간 딴소리를 좀 하자면 여기 지금 FS11 보니까 마찰력 문제 요거와 아주 지금 흡사한 거의 뭐 비슷한 문제가 한 네 문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력학 그 파트에서도 말했듯이 이 마찰력 문제가 제가 지금은 사실 이제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제가 마찰력 문제를 풀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력학이 응용이 돼 있던 마찰력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 그 정력학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마찰력 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찌됐든 이 지금 챕터 하나에서도 이 챕터 하나의 문제가 총 7문제밖에 없는데 그 7문제 중에서도 4문제가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출제율이 아주 높다고 저는 이제 감히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냥 풀었던 것 같아서 뭐 제가 그냥 제 경험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정력학 문제를 보고 오시고 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항상 제가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설명 간단하게 이제 해드리자면 이 박스가 지금 52kg이랍니다. 얘가 지금 어떤 외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탁 놓은 건데 얘가 놔가지고 이제 20m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제 여기 어떤 외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이 박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중력을 받게 되잖아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얘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고 싶은데 빗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슬슬슬 아래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션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프릭션 문제니까 결국에는 프릭션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다 보고 이제 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드리고 조금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지금 이 박스는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박스가 아니고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그 박스입니다. 이 정지 상태에 있는 박스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start 글씨를 엄청 못 썼네요. Start from res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지다 하면은 뭐 왠지 막 stop 이런 막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항상 우리는 이 from rest라는 표현을 씁니다. rest가 뭐 쉬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쉬고 있는 그 박스를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움직이게끔 뭐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단어 항상 뭐 잘 나오는 단어니까요.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start from rest라는 건 뭘까요? 얘가 지금 이 초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초기 속도 자체가 0ms라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뭐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서는 어떤 뭐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0m/s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이제 가게 되면서 상식적으로 이 점에서는 얘가 이제 뭐 v의 나중값이 이제 존재를 하겠는데 이제 나중값은 얘가 지금 중력 가속도 g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죠. 어쨌든 그 속도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이 속도는 얘보다
커지겠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 봤더니 지금 얘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MA라는 F는 MA에서 A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물체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력을 가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A가 G로 바뀌면서 mg라는 어떤 그 중력에 의한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블락이 52kg니까 52에다가 9.82를 곱하면은 그거에 대한 힘이 나오겠죠. 그러면 52에다가 9.82를 곱해주면은 510.12N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때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번에 x축으로 잡자고 하면은 얘가 지금 약간 왼쪽 아래를 가리키는 애매한 방향의 그런 힘이니까 힘의 분할로 인해서 하나는 여기로 갈 것이고, 그렇죠? 하나는 여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얘와 어떤 요 각도 하나만, 얘나 요 각도 하나를 알고 있으면 얘가 이제 힘을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분할을 시킬 수 있다 해서 봤는데 각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각도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웬 이상한 막 삼각형이 하나 딱 그려져 있죠. 우리가 슬로프라고 알고 있죠. 그럼 이 슬로프를 지금 5와 12와 여기가 13인 그런 비율을 가진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제 13을 구한 거죠. 그런 비율의 삼각형인데 이제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여기다 쓰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는 t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5인데 역탄젠트를 양변에다 곱하는 거니까 역탄젠트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고 탄젠트의 세타가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1에 12분의 5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탄젠트와 이 탄젠트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세타의 값은 요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시 계산기에다 두들겨 주시면은 22. 조금 애매하게 나오니까 22.62도라고 할게요. 22.619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원래 세 자리까지는 쓰는데 어쨌든 22.62도가 나오니까 자, 요 각도가 22.62도라는 겁니다. 자, 요 각도가 22.62도인데 우리는 사실 이거 궁금한 게 아니고 요 각도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요 각도가 궁금하지만 우리가 요 각도를 알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아실 건데, 왜냐면 여기가 90도고 얘가 요거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90도에서 얘를 뺀 각이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90에서 다시 요 각을 빼면 다시 우리가 구했던 22.62도가 나오겠죠. 근데 몰랐다고 가정하고 뭐 요각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요각을 구하면은 색깔이 계속 빨간색만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90도이고 22.62도일 테니까 90도에서 뭐 22.62도를 빼시게 된다면은 67. 여기다 쓰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67.38도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말로 잘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67.38도를 우리가 요 사이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는 요로 나눠지는 힘과 요로 나눠지는 힘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나눠지는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 N이라는 어떤 그 기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이 N과 요 N은 뉴턴의 M은 이 단위 유닛이고 이 N은 수직항력의 N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항상 명시하라고 하셨죠. 명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지금 이 우리가 구했던 이 mg의 이 선분에 사인 값을 이제 곱해주면서 얘에다가 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 수직에 대한 성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10.12N이라는 것은 이 mg에 의해서 발생한 그 힘의 크기 침이 튀었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사인의 67.38도를 곱해 주신다면은 470.88 뉴턴의 힘이 이제 우리는 수직항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얘로 갈라지는 요 힘을 이거 침 자꾸 거슬리네, 죄송합니다. 저 힘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이번에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그런 선분이니까 수평적인 어떤 그 선분의 그거니까 얘를 이제 코사인을 곱해줌으로써 저거를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510.12에다가
그래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510.12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이번엔 코사인 67.38도를 하면서 요 빗면을 향하는 요 힘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510.12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67.38도를 하니까 196.2뉴턴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정력학 마찰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오신 분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주 완벽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제 마찰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력에 대해서 구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은 뭐 큰 F, force에 작은 F, small F에서 이제 fric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데, 얘는 어떻게 곱하냐면은 mu. 자, 아까 제가 이것을 설명을 안 했네요. 요거는 이제 마찰 계수라고 해가지고 mu라고 읽는다고 했고 0.15라고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 friction을 구할 때는 이 mu에다가 수직항력인, 이게 단위 유닛이 아닙니다. 수직항력인 n을 곱해주면서 이 마찰력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찰 계수를 0.1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거기다가 곱하기 n, 우리 수직항력 470.88뉴턴이 저기 써있죠. 우리가 구했었죠. 수직적인 방향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수직항력이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럼 0.15에다가 곱하기 470.88을 하면서 70.632뉴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마찰력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마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얘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뒀다 놔뒀는데 얘가 내려갈 거니까, 마찰력이라는 것은 그 내려가는 물체를 못 내려오게 막아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인,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근데 그 힘이 바로 70.632뉴턴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제가 색깔을 통일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데, 자, 70.632가 우리의 마찰력이고, 지금 여기로 내려오고자 하는 이 힘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196.2뉴턴이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 196.2뉴턴으로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70.632뉴턴만큼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마 하면서 이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와 얘 차이로 인해서 얘가 그 힘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력학과 동력학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정력학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여기다가 어떤 외력을 가함으로써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력학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동력학이라는 것은, 동력학이잖아요. 지금은 동력학이라는 것은 물체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외력을 정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방향을 이제 어디로 잡을까를 봤더니,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력학 할 때는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왼쪽 아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서 모든 F의 힘인데 이 물체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든 F의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요게 0일까요? 여기 0이 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정력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R자 힘을,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갖다 더한 그 R자 힘이 0이 된다는 것은 정력학이지만, 얘는 지금 정력학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력학, 얘가 20m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내려오고 있는 힘이 196.2뉴턴이라는 어떤 단위는 빼고요, 196.2뉴턴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마이너스로 우리가 마찰력, 그러니까 70.632가 못 내려오게끔 막아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196.2 마이너스 70.632를 계산해 주시면 125.568 뉴턴인데, 요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차이로 인해서 얘가 지금 125.568 뉴턴으로 이 슬로프를 따라서 얘가 이제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건 뭐죠? 계속해서 얘가 지금 중력 가속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속도는 G값 9.81m/s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가속도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F는 ma잖아요. 이 F라는 게, 우리가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알짜 힘이 우리가 0이었으면 정력학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알짜 힘이 0이 아닌 F는 ma라는, 그러니까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얘가 등가속 운동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 가속도인 g, 그러니까 일정한 그런 g라는 가속도밖에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다시 풀어주시면 125.568을 우리가 A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M은 지금 이미 52kg이라 나왔으니까 52가 이렇게 되니까 A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렸어?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얘를 이제 그러니까 125.568을 52로 나눠주시면 2.415m/s²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가속도를 구했네요. 자, 가속도를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나중에 V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등가속도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간단한 식들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V는 V0 플러스 AT 첫 번째 식이고, S는 S0 플러스 2분의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마지막으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바로 공식에서 t 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얘가 여기까지 20m 가는데 t 값이 주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t 값을 모르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 얘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 버린다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 풀 수 있구나 했을 때 완벽하게 지우시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웠는데, 그러면 얘가 그럼 과연 정말 이 식에 지금 이 문제에 적합한 그런 방정식인가 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글씨를 조금 밑에다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나중 속도의 V 값을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니까 V라고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V0 값 처음에 start from rest라고 했으니까 정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렇죠? 자유로웠던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V0 값이 우리가 0m/s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AS에서 이 A 값은 우리가 방금 구한 2.415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으로 얘가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쓸려 내려올 것이라고 방금 말했으니까 알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이 A 값을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20m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 세 번째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갖다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면은 V제곱은 V제곱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V제곱 이렇게 쓰고요. V0 제곱은 우리가 0m라고 하니까 0을 대입해주고, 뭐 사실 안 써도 되지만 항상 그냥 보기 편의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쓰죠.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0 제곱은 2에다가 A가 2.415인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 값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중력 가속도를 받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플러스 2.415m/s 제곱이 되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20m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0은 뭐 0이니까 2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20m를 해주시면은 V 제곱값이 96.591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V 제곱이 아닌 V 값이니까 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에 96.591을 이제 계산기로 돌려주시면은 9.83인데 정답은 9.8이라고 돼 있네요. 뭐 맞네요.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도 9.8m/s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근사값 때문에 이제 9.8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마찰력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 과정을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력학과 동력학에 대한 그 마찰력 문제가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직 항력도 구해야 되고 mg 값도 구해야 되고 마찰력도 구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알짜 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 알짜 힘이
총합이, 그러니까 알짜임의 총합이 0이 되게 만들려면은 그게 정력학이고, 0이 아닌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로 만들어주면 동력학이다 해서, 동력학이면 A 값을 구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찾아서 넣어가지고 딱 나오면 문제가 풀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지만 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가량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4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볼 겁니다. 다 중요한 문제고, 사실 제일 마지막 문제는 많이 꼬여있는 문제긴 한데, 뭐 사실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총 4편의 그런 응용 마찰력 문제, 그러니까 동력학이 포함되어 있는 응용 마찰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